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1970년대 강남에서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 복부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지금 강남의 부동산 시세를 보면 1970년대에 과감히 부동산업에 뛰어든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돈을 벌었을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 입을 세우고 일대에서는 꽤 알아주는 큰손으로 유명해요. 그러한 시어머니는 자력으로 재산을 쌓아 올린 사람답게 돈 앞에서는 아주 독한 분입니다. 돈이 있는 사실만으로 대우받고자 하는 것에 익숙한 분이죠.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의 말에 우린 껌뻑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와 제 친정 부모님에게 돈이 있다면 대출을 받아 신도시에 아파트를 사두라는 추천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시어머니의 부동산 경험을 믿고 대출을 받아 신도시 아파트를 구입하는 도전했어요. 보통보다는 조금 못 사는 집안이었던 우리 집에서는 시어머니를 믿고 도전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도시 아파트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어요. 처음 구입한 가격의 3배나 뛰었죠. 가격이 올라갔던 당시에는 부동산 호황 때문에 신도시 아파트 값이 올라가 간절히 알지 못한 채 오르던데요. 우리 집은 그 아파트를 팔아서 곧잘한 결과를 얻었고 저도 혼수 자금까지 마련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상견례와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한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사도님이 제 집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키워주셔서 덕분에 집을 사고 자본이 생겼어요. 사도님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귀중한 도움을 받으니 사도님이 우리 집안에서 귀한 분이십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들 말로 본인 덕분에 우리 친정집이 부자가 되었다는데 이 말씀대로 너희 집은 내가 만들어준 것이기에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내 말을 잘 따르면 다 잘 될 거라고까지 하셨죠. 시어머니는 좀 엄하게 말씀하시더라도 사실 그 말씀에는 통했어요. 시어머니 덕을 보지 않았다면 혹시 우리 친정집은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크게 잘못된 게 없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결혼한 후에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다. 그래서 남편의 말보다 시어머니의 말을 잘 따랐다. 아기가 오늘 잠시 시어머니 집에 갔다. 부동산 고객 중 한 명이 아이를 감사하다고 가쇼가피를 가져왔다. 얘가 건강에 좋다는 걸 알지. 가서 다듬어서 집에 두고 우리 아들도 좀 먹여?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 집에도 잘해야겠다. 시어머니는 종종 나에게 요구를 했지만 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랐다. 시어머니는 내게 어떤 일을 지시할 때마다 내가 도와줘서 너희 집이 잘 되었으니 내 말을 잘 따르라고 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나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충성해야 하고 남편을 돕고 지켜줘야 해. 가정에서 남자가 바른 위치에 서야 집안이 잘 정돈된다. 착한 아내는 하늘의 축복이야. 내가 희생하고 살아야 집안에서도 순서가 생기고 남편과의 관계가 단단해진다. 명심해. 결혼 전부터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남편에 대한 충성을 하라는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이런 세뇌는 더욱 심해졌어요. 내가 겨울은 전부 뭐라고 했지?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내가 잘해야 남편이 너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버티고 사는 거야? 밥이면 밥, 빨래면 빨래. 아니, 내가 척척해놔야 서로 좋은 거야? 나중에는 내 말들은 고맙게 생각할 거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나를 세뇌시키는 듯이 생각이 날 때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경우 시아버지보다 돈도 훨씬 잘 벌고 집안을 일으켜 세운 분이라서 말과 실제가 다르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도 저에게는 알아서 남편 내조만 하라고 하시니 조금 모순적이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있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가 해도 너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남편한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는 이유는 남편이 이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지 시어머니에게 고맙고 시어멜 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것이 계속되자 본인이 정말 잘나서 쟤한테 대접을 해도 되어라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자신이 여가신 경쟁자라는 거 확인했어요. 저는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당시에는 맞벌이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집안일을 가급적 제가 많이 맡아서 하기도 했어요. 주말에도 누워서 쉬지 않고 곰탕이나 팔보채 같이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을 해서 남편을 먹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잘해주니 언젠가부터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아, 여보, 빨래 해놨어. 나 내일 입고 나갈 셔츠 좀 다려주고 어제 먹은 육개장은 오늘은 먹고 싶지 않으니까 저녁으로 먹을 국 좀 끓여봐. 저도 일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남편은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래도 꾹 참고 남편이 하지 않은 집안일들을 제가 다 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 지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은 주말에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을 못 해줬어요. 여보, 나 어제부터 갈비탕 먹고 싶다고 했잖아. 왜 안 해주는데? 갈비탕,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깟 갈비탕 하나 못 해줘. 나도 오늘은 힘들어.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출퇴근하면서 살고 있잖아. 내가 평소에 당신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는데 당신은 주말 하루 내 배려도 못 해줘. 오늘은 그냥 배달시켜서 먹자. 응. 저는 아이처럼 투정하는 남편에게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난 가족 모두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편인데 그런 식으로 투정을 부리니 뾰족한 말이 날 수밖에 없겠지? 나도 피곤할 때는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남편은 내가 다 해준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아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나한테 한 소리 듣고 나면 입이 건들지지 않을 리가 없었어. 어쩌면 남편 입장에서는 난 다 해준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 건지 그런 핑계일지도 모르겠어.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데. 어쩌면 결국 남편이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야 분명하지만 본인은 돈을 벌어들여도 결국 일은 해야 할 사람은 나야? 저렇게 남편의 투정을 들으면서도 지쳐서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빠, 갈비탕 먹고 싶다고 3일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준이가 요리하기 싫다고 나한테 너무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본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더니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데 자기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게 돼 돈을 벌어들이고 끝까지 일해야 하는 건 나라는 것을 인지했어. 남편이 그런 식으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다 책임져주는 나도 지칠 지경이야. 결국 나는 남편을 향한 그런 투정을 듣다가 이건 안 된다 싶어 급하게 전화기를 빼앗아 시어머니께 말했지. 아니요, 이야기가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갈비 사둔 게 없어서 당장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사과했지? 네, 어머니. 갈비탕 다 되면 시어머니 집에 가서 드릴게요. 그렇게 어떻게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괜찮은 이야기를 막도록 했지. 이렇게 남편을 위해 나도 알아서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어. 남편이 실내에서 밥을 해주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화났고 작은 부탁조차 귀찮다며 사춘기 시기에 청소년과 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세탁소에 가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집안일에 손을 대는 것조차 귀찮아한 남편은 매일같이 이 모습을 보이며 모든 일을 제게 맡기려 했어요. 저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에 차츰 짜증이 쌓였고 남편이 정신 차리며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언젠가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하고 제 억눌린 화를 터뜨린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와 우리 자녀가 함께한 식사 모임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사실 친정어머니와 아버지가 차 수리를 돕기로 해서 만났는데
부모님은 사위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식사를 오랜만에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집에서 쉬고 싶었던 것인지 귀찮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입이 더러운 남편을 달래면서 어차피 식사를 해야 하니까 잠시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고 돌아올 생각을 해보자고 토렉거렸어요.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귀찮아하는 티를 내면서 의복을 챙기다가 귀찮아서 의복들을 제 앞에 던지면서 이제는 거의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아, 귀찮아. 나 집에서 쉬려던데 장모님이 왜 나오라고 부르셔서 나가야 하니까 당신이 양말 신겨줘.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어린애 같은 행동이 너무 싫고 화가 나서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꾹꾹 눌려왔던 감정까지 모두 담아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행동이야? 당신이 뭘 그러고 있는 거야? 장모님이 사위를 생각해서 식사하자고 부르시는 건데 정신을 차리고 이런 식으로 굴 필요는 없어. 어리둥절하고 화가 난다. 시댁에 잘하려고 매일 노력하는 것을 보니 당신도 우리 친정에 예의를 갖춰야 해. 나가고 싶지 않다며 바닥에 앉아 울고 있더니 남자친구가 아닌 줄 알았지만 필요가 없다면 그냥 여기 앉아있거나 해. 나 혼자 나가서 양말 신을지 말지 마음대로 해. 전혀 소리를 지르며 남자친구가 제게 던진 것을 건져 얼굴에 패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분노를 가라앉힐 적에 친현 부모님을 만났고 남자친구는 바쁘다며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식사를 하고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카페에 가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니 남자친구가 긴장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화를 내는 걸 처음 본 것 같아 무섭게 느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았던 이야기를 다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서 당신을 잘 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나는 당신에게 양말까지 신겨주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당신과 결혼한 배우자야. 서로 존중해야 하는 사이인데 나는 다 해주었는데도 당신이 뭔가 착각한 것 같아.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당신의 엄마도 아니야. 이렇게 굴면서는 당신과 함께 살지 못하는 날은 나도 슬기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계 정복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겁을 먹었지만 그 후로는 저를 부려먹었던 일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임신 상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가 다시 오면 어쩌지 고민했지만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남편과 공생하면서 살았어요. 집안일을 각자 나눠서 하고 주말에는 서로를 배려해서 쉬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임신이 되었어요. 늘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저에겐 기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임신 초반부터 몸이 매우 힘들었어요. 임신 증상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알지만 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웠어요. 출산 한 달 전에 육아휴직을 쓰게 해달라고 했으나 제대로 누려도 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워도 아이를 챙기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남편을 통해 일을 그만둔 것을 시어머니도 알게 되었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도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으로 출근하시면서 저를 감시하러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시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감시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것은 분명했어요. 저를 돕으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집에 오시면 베란다로 나가셔서 담배를 피우시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임신부가 있는 집인데도요. 또한 집안일을 도와주는 대신 그냥 몇 시간을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를 감시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확실했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불평을 토로한 적이 없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어차피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오시는 동안 개월이 지날수록 몸도 무거워졌어요. 남편에게 집안일 부탁하는 일이 증가했어요.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일부러 부탁하지 않았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것이 익숙해지자 제 긴장도 조금 풀렸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시는 동안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음식 남은 건 냉장고로 정리하고 설거지도 부탁할게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부탁 들어주실 수 있겠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고 침대에 누우려 하던 중 시어머니가 제가 남편에게 집안일을 부탁한 것을 들었는지 그 즉시 베란다로 나와서 화를 내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내가 결혼 전부터 언제 말했었냐? 남편을 하늘처럼 예뻐요 공경하고 모시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를 감사하러 왔어. 여자들은 임신만 하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남편들을 달래는 법을 아니까 당연히 감사하러 왔어. 근데 이렇게 되네. 남편을 위해 일하는 건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임신한 나를 모욕하는 말을 했어. 역시 시어머니가 감시하러 왔던 거네. 한숨이 나오지만 그냥 참았어. 아무 말 없이 어거지로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가자 남편은 눈치를 보다가 홀랑 도망을 가버렸어. 일을 나누려 해도 엄마가 나면 어린애가 되는구나 그러더라. 그날은 몸이 안 좋아서 두 사람 다 지겨웠지만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까 침대에 누울 수 있었어. 그 후 시어머니는 나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이 눈을 뜨고 얘기했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말을 붙였어. 내 친정집 가서 돈 벌었어. 그러나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것이 익숙해지자 제 긴장도 조금 풀렸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시는 동안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음식 남은 건 냉장고로 정리하고 설거지도 부탁할게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부탁 들어주실 수 있겠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고 침대에 누우려 하던 중 시어머니가 제가 남편에게 집안일을 부탁한 것을 들었는지 그 즉시 베란다로 나와서 화를 내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내가 결혼 전부터 언제 말했었냐? 그 은혜를 잊었어. 결혼하겠다고 하고 나니까 너희 집에 고급 정보를 제공해준 거였잖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결혼할 때 시어머니를 잘 대해야 한다는 생각 정도는 해야 했어. 그래야 말 반갑지? 게다가 제가 임신한 날에 힘들어서 집안일에 고생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임신이 뭐 대수야? 엉덩이가 무거우니 집안일 열심히 해야지.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돈을 벌 수 있어? 내가 너의 친구에게 연락해서 좋은 매물 나오면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아이 좋아서 뛸 줄 알아? 내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너부터 우리 집에 잘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서러워졌어. 친족 부모님은 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지 모르고 사돈댁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힘든 걸 이해하고 도와줄 곳이 친정밖에 없는데 그들은 모르고 그냥 좋아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혼절을 했어. 엄마, 나 임신하고 일 그만둔 후로 진짜 시댁에서 쓰라린 대우를 받고 있어. 임신하고 힘들고 집안일 다 하는 가정부처럼 여기니까 온몸이 위로하지 않아. 저희 집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와주셨던 경제적인 일로 인해 계속해서 챙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집안일과 봉사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임신 중에도 쉬고 싶은데 더욱 감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엄마와 아빠도 부동산 정보를 주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제한적으로 행동하는 분인데 제공되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정보를 주고 나면 또 더 신경 쓰여 살기 힘들어질 예감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보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조금 서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목이 쉬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친정 부모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괴로울 정도로 제 잘못으로 여기는 표정을 짓고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를 잘 대해주어서 장점을 살려보세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힘든 것을 잊고 진짜 노력으로 큰 돈을 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임신이 힘든 건 잠깐일 거예요. 그냥 참고 한 번만 견뎌보는 마음으로 생각해보세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시어머니의 생각에만 휘둘리지 말라고 심정으로 호소를 하더라도
친정 부모님은 이미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에 있게 된 것인지 시어머니에게 잘 해달라고만 했어요. 임신하면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기분이 상승하고 하강하기 일쑤입니다. 몸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를 탓했어요. 임신하게 되면서 몸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느 날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손가락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후 바깥 활동을 오래 하다 돌아온 것이 원인인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빨래를 부탁했어요. 오늘 나 좀 대신해 줄 수 있니? 하루에 지치고 힘든 일 후에 그러기가 정말 미안했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무말로 밥을 먹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대답이 없어서 다시 물어봤죠. 오늘 빨래 좀 대신해 줄 수 있어? 정말 힘들게요. 남편은 미야삼늘 먹던 숟가락을 밥상에 탁 하고 내리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휴대전화를 들어 그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어제 야근을 하고 들어와서 밤새 일을 하고 2시간만 자고 일어난 거예요. 오늘 주말인데도 회사에 가봐야 해요. 빨래도 해야 하고 힘들어요. 여진이도 임신했는데 빨래하기 힘들대요. 어머니가 와서 빨래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편은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뭐야? 내가 부탁한 일을 그렇게까지 하니? 엄마에게 전화해서 일을 시키고 자네가 빨래는 아니고 엄마한테 시켰네요. 어제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난 당신 애를 뱃속에서 키워주느라 힘든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남편들은 임신한 아내를 아끼고 애지중지 해주는데 저는 단지 한 번의 빨래를 부탁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건 너무한 게 아닌가요? 화가 난 제가 남편에게 따지자 그도 함께도 힘들다고 했어요. 말이 많은 듯이 나는 힘들다. 요즘 정말 힘든다고 말하니 내가 집안일을 혼자서 하기 힘들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같이 나눠서 집안일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임신했다고 모든 것을 나한테 미루는 거야? 임신하면 왜 나만 어려워? 본인만 힘들면 되는 일이냐고. 그 말을 듣자 나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고 제 자신이 불쌍하고 서러워졌어.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남편에게 소리쳤어. 임신한 아내 챙겨주지도 못하냐? 빨래 한 번 이렇게 힘들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하겠어. 너는 뱃속 아이에게 부모가 될 자격도 없어. 아이가 널 보고 뭘 배울 거야. 그러고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 한 30에서 40분 정도 운 것 같아. 임신 기간 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엉엉 우는데 남편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듯 나를 달래주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았지. 그런 남편을 보면서 더 화가 나서 일어나 빨래를 하러 갔어. 빨래 바구니를 보니 모두 남편 거였어. 쌓인 옷들, 남편 가방, 마하붐이 놓여 있었어. 지겁지겁해서 거칠게 세탁물 바구니를 집어서 세탁기에 넣었어. 그리고 빨래를 돌리려고 세제와 다른 것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온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빨래를 하고 있는 손을 멈추고 현관문을 보니 시어머니가 골프 가방을 메고 들어오시는 걸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골프를 하러 오신 건가 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실로 가서 골프 가방을 세우고 거기서 골프채를 꺼내 세탁기가 있는 방으로 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내가 시집 올 때는 이따 빼지도 없는 세탁기로 손빨래 했어. 너는 세탁기로 빨래를 하는데 왜 손빨래를 해야 하나? 내가 얼만큼 편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니 손빨래도 해봐야 돼. 남편이 너를 위해 얼만큼 힘들게 일했는지 알아라. 그리고 시어머니는 골프채로 세탁기를 내리쳐 파편이 튀었어요. 옷가지에 남편 가방을 비우면서 서류가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흐트러진 서류를 볼 때까지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그 서류들은 부동산 계약 서류였는데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서류를 살펴보며 세탁기를 망가뜨릴까 봐 걱정했고, 그래서 긴장한 채로 시어머니를 말려서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남편이 자기 가방에서 나온 서류들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졌을 때 남편은 당황하여 설명을 시작했지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왜 그런 서류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전혀 계약한 기억이 없는 서류도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머니가 부동산 계약을 잊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니? 너야말로 무슨 짓이야? 바로 말해봐에 어머니가 급히 서류를 치우던 남편을 붙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다. 남편은 손수로 저필에 나오니 어머니는 문서를 빼앗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남편은 큰일 난 사람처럼 어쩔 줄 모르고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찌푸렸다. 이거 다 내 사인이네. 나는 이런 걸 사인한 기억이 없어. 이게 뭐야? 이건 혹시 내가 한 짓이야? 너네 이름 팔아서 문서 위조한 거야. 어머니는 분노하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남편은 거짓말 들킨 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어. 그거 내가 한 거 맞아. 그래도 정 분명히 오를 텐데. 그거 팔면 엄마한테 돈 갚을게. 하지만 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건 물건이 아니라다. 이 건물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링을 안 하면 안 될 건물이고 땅도 작아서 쓸모가 없는 것이야.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완전 팔릴 것 같지 않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다 얼마나 해? 이거 20억 넘을 거 아니야? 너무 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위조된 서류를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 다물고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가민이가 친엄마의 서명을 위조하다니. 내가 내 재산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근사한 일을 하는 것에 화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돌격해 남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외쳤어요. 야, 자식아, 난 너를 고생 끝에 키웠는데 난 너를 봉으로 알았어. 내가 아들이라고 해도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그냥 너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어? 아들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아 먹는 눈알 같은 녀석. 너는 죽게 될 거야. 지금 당장 경찰에 고소할 줄 알아. 남편은 아파하며 시어머니가 끌려다니는 대로 따라다녔어. 그 덕분에 집은 완전한 혼돈 상태가 됐어.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불쌍한 느낌도 없지 않았어. 시어머니에 대한 예민한 감정은 없었어요. 둘이 동일한 모자를 쓰고 똑같은 짓을 한 것을 보며 서로를 웃음짓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진짜 아들을 고소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모는 아이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기죄에 따른 형사고소였고 친인척에 의한 형은 면제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위조했던 문서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하고 벌금이나 합의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남편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최근에 골프에 빠져 있었다고 했어요. 골프를 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몰두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치러 다니는 걸 들었고 그들이 성공해 보여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부동산에서 큰 손으로 일하는 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듣자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와, 그럼 왜 지금 회사 다니는 거야? 어머니 부동산을 배우려고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나? 부동산에 종사하고 있어요. 사는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겠어요? 왜 회사에 다니냐? 우리처럼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든가. 회사원으로서 그런 작은 월급으로 어떻게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돈을 벌고 싶으면 회사 밖에서 벌어야지. 친구들이 말했어.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남편은 자존심을 찾고자 했고 그랬었죠. 요새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 경험을 쌓으라고 2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회사에 다녔지만 이제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했죠. 그래, 다음에 계약서를 가져와 봐.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느 시점에 팔면 좋을지 조언해 줄게. 처음 투자하는 거라면 먼저 해본 사람의 도움이 좋더라.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했다. 골프 클럽에서 보여주려고 그 계약서를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대충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가져갈까 했는데 친구들이 선동하니 본인도 부동산을 잘해서 무리하게 착각한 것이었죠. 진실한 거짓 계약이었어요. 거짓 계약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골프 가방을 선물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골프 가방을 들고 우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200억 원 가량의 돈을 시어머니로부터 빼앗으려고 했지만 대범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합의가 없어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고 저도 남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학을 띄웠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남편에게는 뒷배도 떠나버렸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실은 남편에게 실망했고 이혼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남편은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이제는 제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도와주던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젠 제 말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죠. 처음에는 저에게 순종적으로 의지하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습도 고상하게 보였지만 계속 보다 보니 나 자신이 지난 날들을 고생했음을 지금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조금 미친 것 같아. 너에게 임신한 당신에게 정말 너무했지? 지금은 새끼를 돌봐야 해서 정신이 없으니 집안일을 맡아서 할게.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주던 것을 보니까 이제야 당신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 것 같더라. 그걸 이용해서 정말 우둔하게 행동한 것 같아. 미안해. 왜 그렇게 순결한 척한 건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너 나한테 치마 매수 안 될까? 기회만 좀 줘. 남편이 어느 정도 반성한 것 같으니 저도 아직은 남편과 살고 있어. 그래도 예전처럼 믿을 수 없는 짓을 하면 즉시 쫓아버릴 생각이 있어? 어쨌든 지금은 편안하게 살아주고 육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니 지켜보려고 해. 이 모든 일을 통해 돈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 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도 끊을 수 있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장남 남편이 떠나니 요즘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알랑방귀를 끼고 있는 것 같더라. 시아버지와 가끔 만나고 있어서 전해 들었어. 그러든지 말든지 여튼 나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연관되지 않도록 할게. 아이를 키우며 즐거운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